근데 그런 거 곡선이, 그전에는 이제 직선으로 하다 이 곡선이라든가 이 글쎄, 저도 뭐 어떻게 설명들을 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뭐, 동대문에다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뭐, 괴물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펴지고 하는 거. 근데 세계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가 계산 안 해도 되거든. 컴퓨터에 넣으면 계산이 돼. 연장이 개발한 거죠. 발전된 거지. 그 다음에 요소로 오는 게 박공이에요. 이거는 뭐, 아직도 저도 개념이 다 정리되지는 않았는데, 모든 한옥의 분해, 부재는 순회기를 봐요. 원래 나무가 서 있을 때 밑둥하고 위를 갖다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게 중심으로 모이게끔 해. 이게 오행에서 목은 솟구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가 위로 솟구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가운데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게 안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석가래 같은 경우에는 밖에 게 밑둥이고 안으로 모이는 게 수레기가 위쪽이죠. 그 다음에 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는 집이 하나인데 보를 어떻게 하냐? 모든 집의 한옥은 중심이 마당이에요. 마당을 향해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런 말은 거꾸로 써요. 이 박공말은 거꾸로 써요. 여기가 윗둥이고 여기가 아래쪽이에요. 아니 밑둥이에요. 왜 그런지 그게 입법이긴 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리, 원래가 각 부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한옥 안에서 단지 어떤 모양만이 아니라 그 성질까지도 이렇게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되맞춤이라는 거예요. 원래 집을 지을 때 두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해요. 하나는 이 구조, 집의 규모에 따라서 기둥의 굵기와 보의 길이와 춤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칸막이를 쓰는 이 수장들을 할 때는 똑같은 두께로 해요. 지금 안고 계시는 게 다 이제 수장을 쓰는 나무들이거든요, 이게. 요 두께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두치반이나 두치에서 한 네치반 정도, 궁궐도 한 네치 정도까지, 네치는 120mm예요. 이게 세치 반이에요. 이게 105mm인데, 이 정도가 궁궐에서 쓰던 벽 두께예요. 이걸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둥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걸 끼워야 돼. 이 끼울 방법이 없잖아요. 저기 일본 애들 같은 경우는 한쪽에 끼우고 이런 식으로 내려앉히거든. 근데 이것도 약해. 우리 같은 경우는 한쪽에 끼웠다가 빼는 방식으로 가요. 이게 되맞춤인데요. 깊게 들어갔다가 다시 거꾸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쏘기를 꽂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강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한옥을 얘기할 때 대강철저란 말을 쓰는데, 대강철저라는 이게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가라 얘기 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대강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큰 줄기, 강자가 이제 별이 강자예요. 별이라고 기둥에서 보면 굵은 줄, 그걸 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원래 그 구조 채목, 서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서돌. 서돌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대강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장식, 뭐 조각 조금 못했고,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대강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그건 목수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놓고 나서 그 안에 것들을 갖다 자유롭게 계속 저건 변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안에서 원래 서 있는 구조를 건들지 않고 결합하는 방식을 만들었어야 됐고, 그것이 되맞춤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한쪽 기둥이 이상을 하는 거죠. 더 깊이 찔렸다가 빼지는 거고 안에 빈 게 좀 있는 거죠. 이게 최근에 지은 집인데, 요즘에 이제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뒤쪽에다가 시건장치 달려있는 현대식 방화문을 달고, 앞쪽에는 이제 폼 잡고, 사람들은 이 뒤로 가고 손님은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엄마 방이고 자식 방인데 자식이 한 50 됐죠. 나중에 돌아가시고 이게 틀려고, 이런 가볍게 만들고, 뒤쪽으로 가게 만들고, 이런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내부에다가 화장실도 이렇게 집어넣고 부부방, 뒤에 벽장. 근데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워낙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평면을 개발을 많이 해놔가지고, 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7가지 것들이, 관계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2가지가 재밌어요. 아니면 저도 뭐, 그냥 뭐, 감만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다윗의 별과 문왕 8개, 그러니까 두 개의 삼각형, 여삼각형과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진 다윗의 별은, 해보세요. 종이컵을 갖다 6개를 돌리고 가운데 종이컵을 딱 끼면 딱 맞아요. 원의 논리예요. 근데, 문왕 8개, 사방 3칸짜리는 333, 마방진 있죠? 마방진. 이렇게 되어 있으고, 이렇게 되어 있으고, 이렇게 되어 있으고, 이렇게 되어 있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문항 8개인데, 거기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확장시켜보면은, 대방서에서 12갈래의 길이 나요. 빠르다 보면은, 대방서 있고, 거기서 12갈래로 딱 길이 나요. 이거 쫙 확산돼 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앞에 명방수 있고, 조산 있고, 뒤에 지리산 있고, 저 앞에 조산 있고, 안산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우대포가 있는 데다가 사각형으로 들어오죠. 세월이 갈수록 쌓여 들어가, 계속 들어가, 안으로. 저쪽의 방식은 하나가 중심을 만들어주면 끊임없이 확산해 나가는 거죠. 천원지방, 이런 거들. 여기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해서 첫 번째 지었던 집이에요. 재밌게도 의상봉하고 원효봉 사이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네, 북한산 가면 있어요, 진관동에. 진관사 맞은편 쪽에 그 북한산 그 문 앞에. 여기 순두부집이에요, 순두부집. 근데 이게 한번 컴퓨터로 한옥의 모든 부재가 가능한지 해가지고 실험했던 건데, 이거 만드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이게 경복궁의 공포죠. 다 가능해요. 이거는 그렇고. 문짝 같은 경우도 이 문짝 짜는 걸 모르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만 하면 대충 할 텐데, 쌍총 놓고 다 만들더라고. 안에 쇠시리까지 충분히 설명이 다 맞았어요. 이걸 갖다가 수치로 좌표값을 이렇게 생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좌표값을 찍어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어떤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라면은, 두 번째. 저는 이제 조선의 건축 최근에 돌아다니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고려대 건물들을 찾아갔어요. 무량수이라든가, 봉양사 극락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은혜사 거주함이라든가 이런 데를 뒤져봤는데 맥락이 안 잡혀. 그러다가 조선에 넘어와서 보니까 가는 집마다 자기 선조가 두문동에 있었대. 두문동에 도대체 뭐냐? 돌아보니까 하여튼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조선이 싫어가지고 맞는 게 싫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사람들이죠. 이게 동양에서 이 수치라든가 법은 나라가 만들어요. 내가 왕조가 바뀌면은 성문으로 들어오는 이 마차의 밖에 간격을 바꿔버려. 그 전때 만들었던 마차는 들어오지 못해, 아예. 이런 방식이고, 모든 도량형들 갖다 그렇게 기준을 잡는데, 이 조선이 만들어졌는데 난 조선 싫어해가지고 나와버리면 나라가 없는 거야, 이게. 뭘로 집을 져? 지가 공부한 거로 집을 짓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조그맣게 집을 졌던 것들이 60년 뒤에 이제 중종 때 다시 사람들을 부여됐겠죠. 이러면서 각자 만들었던 그 집을 짓는 문화들이 다시 합쳐지면서 발전되는 과정들이 그냥 조선의 건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양반이 우리 조상인데, 이 세 양반이, 이 두 양반이, 이 양반하고 또 한 양반 있는데, 이 양반이 동 떴어요. 처음에. 꽂아가지고 동 떠가지고, 동두문에서 그냥 그 나무로 불 펴놓고 돌아가셨어. 12명이. 나머지는 전국 각지로 흩어지죠. 물론 이제 여기 안 들어가고 그냥 숨은 사람도 동문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천안자지 전신민은 이 담양으로 가고, 원천석은 이제 원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양반은 이 안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넘어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맹씨, 그 양반들은 한산으로 갔다가 다시 아산으로 오고, 구례가 아니고, 하여튼 거기 들어가서 그냥 사라진 사람도 있고, 거칠이 운동은 이제 7사람 한꺼번에 들어가서 잘 사시다 가시고, 이렇게 쭉 그런 게 있고, 그 양반들이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죠. 최미정 같은 경우, 야한 양반이 들어가서 최미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때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거의 제 고려대상은 아니었고, 뭐 사례는 나왔을 테고. 근데 중요하게 본 게, 그 함양에 보면은 교수정이라고 있어요. 덕곡 조승숙이라고, 하만조씨 조승숙 이 양반이 지은 조그만 집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은 쬐까만데 뭐 글은 5만 가지 막 붙여놨지, 이게. 저 뒤에 보면 이제 야원하고 서로 그 편지 왔다 갔다 한 내용들도 있어요. 서울 사람이 나를 물어보면은 산속에서 책이나 본다고 해라.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죠, 들어가서. 이런 형태의 정자가 여기에 만들어지고부터 그 뒤에, 여기서 이제 그 좀 뒤에 일두 선생의 집이 한 1km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함양 쪽에 그런 이제 사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정자가 그 계곡에 뭐 농월정부터 해가지고 동호정, 거연정 쭉 정자들이 만들어지는 첫 케이스죠. 독수정은 선안면시 전신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무장이에요. 이게 최영이랑 같이 외국 목도 짜는 거던 사람인데 이 양반도 고려가 망하니까 담양에 저쪽이 북쪽이에요. 송도를 향해서 집을 졌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독수정 원료를 만들고 눌러앉고 그러다가 지금 거기 후손이 그 밑에서 그 삼계탕집이 나오고 오리집이 나오고 있더라고.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거기 소서원이라든가 명원컨이라든가 마지막에 송광정까지 송광정은 저 끝으로 갔죠. 이 나쁜 놈이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쭉 만들어진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 안희성들이 홀로 지킬 집을 짓네. 그래서 독수정이죠. 다른 관리가 있어요. 이 양반은 이 집은 이제 최영 장군의 집이에요. 최영 장군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최원석이라는 양반이 집을 지어가지고 최영 장군을 거쳐서 손녀 사위인 고문 맹사성한테 간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사실 그 두문동에 보면은 맹희도 이 양반들이 다 두문동에 있다가 나오거든요. 한산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자리를 잡는데 뭐 거기에 뭐 무슨 비어있는 얘기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 여기 들어가자마자 사당이 있어요. 사당에 불천이가 세 분이에요. 맹희도 맹사성. 이 집이 재밌는 게 뭐냐면 고려 때 지어진 집이어가지고 두 가지 양식이 같이 나타나. 이걸 만드는 게 쉽겠어요? 이걸 만드는 게 쉽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힘들어요. 이거는 가로도 정확히 나눠야 되고 세로도 가지고 정확히 나눠야 돼요. 그리고 둘간에 네모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는 같은 배수가 나가줘야 돼.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세로만 잡으면 돼요. 가로는 가운데 비어버려. 응? 이게 띠설문이라고 해서 조선에 거기가 이름을 쓰거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낫지 않아요? 이게 힘이 써 보이긴 한데 이게 이제 고려와 조선의 차이예요. 이게 같은 벽에 붙어 있어 지금도. 그러면 고려시대 하는 특징은 이걸 조선시대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을 좀 근데 고려 때 거는요, 재밌는 게 지금 남아있는 유구가 몇 개 안 돼요. 무량수전이나 절집 같은 경우는. 살림집으로는 이게 유일한 경우죠. 그게 무량수전, 이거 말고 또 하나 있긴 한데, 거주원이라든가, 봉가사 군락전이라든가, 수도사 대웅전이라든가, 여기에서 공통점이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둥 세우고 하는 건 똑같겠지. 근데 거기서 포를 자른 방식이라든가, 그 방식 자체가 달라요. 고려 같은 경우는 중들이 집 공부 하나 졌기 때문에 자기 틀대로 져, 그냥. 자기가 공부한 방향대로 져. 조선에 오면 전문가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곡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앞에는 조각을 깊이 하지만 뒤로 그냥 잘라버려요. 왜냐하면은 일당받고 일하니까. 중들이 할 때는 안 그러지. 내 공부인데 빈틈이 없죠. 조선에 오면은 그게 약간 유형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 제가 안 살아봐가지고 잘은 모르겠고요. 그냥 집으로 봤을 때 그런 차이들만 좀 보여서 대충 그냥 더듬더듬 이렇게 예상만 할 뿐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사실상 기본적인 맥락 자체가 달라요. 고려 같은 경우는, 고려 쪽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절집 벌리면서
저는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도서사 대문제로 올라가는 과정이거든. 딱 올라가면 처음에 이 앞이 깜깜하잖아요. 요즘은 딱 들어가서 뒤돌아보면은 캄캄해. 그러다가 사주문 올라가서 천왕문 딱 올라가서 보면은 산 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회전문 지금 이번에 만들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보면은 어려운데 대충 가능할 만큼 보여. 그러다가 무량수전 앞에 안양로 딱 올라가면 끝없이 보여요. 이런 과정이 사실 부처님 앞에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힘들잖아. 또 이게 땀나고 어쩌고저쩌고 또 짊어지고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하고 그 집하고 배치를 갖다 기가 막히게 했다. 굉장히 내적인 변화하고 연결시켰다면은 조선의 초기에 청약 쪽 같은 경우는 틀이 잡혀져 있죠. 네가 어떻든 간에 이건 이거야. 이런 부분들 배치해서 보면은. 근데 후기로 가면 약간 달라지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이라고 하니까 문인 거죠. 이게 뭐 도둑을 맡겼어요? 뭘 맡겼어요, 저게? 네? 제일 심한 경우는요, 담이 없어요. 그냥 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삼상령이라고 있어요. 세종 때 삼정성, 황희, 그 다음에 메르사성, 그 다음에 권진. 권진은 먼 일 때문에 나중에 수청 나가고, 이 세 양반이 공의가 고려에서 벼슬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저 양반들이 각자 세 고려에 느티나무를 심어가지고 구개정이라고 그래요. 저기 앉아서 뭔 작당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어쨌거나 세 사람에 의해서 이방원을 지나서 세종에 와서 조선의 어떤 문화적 기틀을 다지는 과정이었고, 그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은 맞죠. 저기서 저 사람들은 무슨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저걸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런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집이 계속 존재해요. 유튜브 책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중종 때 이후에 다시 사람들을 기용하면서, 누구죠? 김종직이가 누구의 제자인데, 전필제 제자인가 그럴 거야. 와서, 헷갈려, 하여튼 게. 근데 이 양반이 이 집을 짓지는 않았어요. 이 양반의 후학과 후손들이 100년 뒤에 집을 짓는데, 선생의 뜻을 기리면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죽하겠냐고, 왜 풀 한 뿌리 뭐 이렇게 돌 하나 그냥 놨겠냐고, 나무는 또 대충 깎았겠냐고. 이런 집들이 오래 남아있어요. 덕유산 밑자락에서 딱, 덕유산 자락을, 뒤에 덕유산 자락이거든. 딱 버티고 딱 서 있는데, 이 모습이 처음에 갔을 때 많이 놀랐어요. 서슬이 파래지는 동. 절이 충형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런 구조 방식은 안에 퇴보 같은 거 확 휘어서 맞추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나무 쓰는 것들이 정교하고 서울시 사람처럼 이렇게 섬세하고 세련되어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힘이 움직이는 것들은 굉장히 역동적이죠. 물론 중간에 고치긴 했겠죠. 이 양반. 이 양반이 임난 위에 이제 이후에 또 틀을 잡은 양반인데, 이 사람은 어쨌거나 주자가 공부 다 했으니까 니들이 무슨 공부를 해. 쓸데없는 얘기하면 다 죽여버리고, 이런 지금까지 내려오는 노름을 처음에 틀을 잡은 사람이죠. 어떻게 그걸 빨리 좀 없애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의 집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아무도 이제 물 나오는데 위에다 집 안 짓거든. 응? 근데 이 양반은 물 나오는데 위에다 집을 져버렸어. 이런 짓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는 세고 참 멋있다 싶지만은 그 양반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워낙 안 좋아서 이 양반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쯤 오면은 이제 그때 송시열이 백호 윤유를 죽이고 양명학 쪽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다 막아버렸죠. 아무도 못하게 해버렸는데, 자기는 성리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양명하는 사람이 있었죠. 명제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좀 봐야 되는. 근데 이거 보면 앞에 담장이 없어요. 막질 않았어요.
그 부지가 굉장히 가늘어. 그런데 할 짓은 다 했어. 딱 가보면요, 그 그 느낌이 웅대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조금에도 딱 사람을 갖다가 딱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딱 이렇게 제압하는 게 있어요. 집은 조그매요. 어디 가보고 보면요, 이게 옆으로 긴 장방향은 노는 데예요. 세로로 긴 장방향은 제가 지내는 거라 그런 데예요. 네? 그리고 고대로 갈수록 황금비에 거의 떨어져요. 근데 그 비례 체계는 뭐 서양이 뭐 비례를 봐가지고 미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비례 체계는 위쪽에서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고유연법이라는 거, 그다음 뭐 주비상경 이런 데를 봐더라도 기본적인 비례 체계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 한나라 때 거니까. 그리고 이런 데 수학적인 게 우리가 약하다. 지금의 어떤 서양 수학으로 발전된 부분에서 약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사고 이것들은 약하지 않았어요. 훨씬 더 우리가 정리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나 18세기 때 담원선생 같은 경우 그 정리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거의 뭐 2차 방정식 이상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 대단해요. 저도 뭐 그거를 이렇게 번역해서 말씀을 아직 못 드리고 뭐 했는데 하여튼 세다.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짓도 하죠. 이 앙코쟁이라고 해서 이게 문을 갖다가 미라지 이렇게 딱 넣으면 이만큼이 남잖아. 그 남는 것까지 딱 제끼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사람이 갈 수도 있고 3사람이 갈 수도 있고 15사람이 앉아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이런 짓들을 해요. 그리고 이 안채로 들어가는 문이 보통 가려져 있거든요. 중문이. 근데 이건 열려있고 재밌는 게요. 마루에서 딱 앉으면요. 요층으로 해가지고 요 앞에 오는 사람이 보여. 마루 가운데 딱 앉으면은 그 창문 뚫어놓은 게 요 각도로 이렇게 있는 전문 열려가지고 저쪽 언덕에 오는 게 보이고 여기 같은 건 이 밑으로 이렇게 요층으로 저 사람의 얼굴이 보여.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몰라도 있는 사람은 다 보게끔 돼 있어요. 여기가 좁죠? 여기가 넓죠? 이게 흐르잖아요. 그럼 저기는 속도가 빨라져.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마님들이 딱 걸터 앉아 있으면 다리가 시원하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 있죠, 장독대가 있죠. 이런 거는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자들 같은 경우는 주자가를 딱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만들어버리거든. 각이 딱 잡혀 있어요. 근데 이쪽 양반들은 제일 중요한 게 심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최고가. 구체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걸로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과학적인 사고들을 하죠. 이게 뭐 한중일 정원 콘테스트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대를 가지고 가서 에게 하고 오는 건데요. 이거 재밌어요. 이 양산보라는 사람, 이거 맞는 사람이 정함의 제자거든요. 조광주의 제자인데 조광주가 뭐 재밌는 거 있다고 이제 올라가서 갔어요. 오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약 먹고 죽어버리니까 이제 데려와가지고 어릴 때 꿈꿨던 데다가 이걸 만들어요. 딱 이 어두운 갈대쪽에 대나무 숲을 지나서 가면은 뭐 파초도 서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돌 쭉 깔아놓고 거기가 이제 대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면은 뭐 조그만한 연못이 하나 있고 위에 소정이 있는데 대봉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봉황을 기다리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놈은 이제 등골이 저기서 쫙 적용된 거지. 봉황은 왕이잖아. 왕을 기다려 거기서.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늘 형한테 물어보지, 너 왕이냐? 그 옆에 이제 동백이 있죠. 벽오동이 서 있어요. 봉황은 벽오동만 쓰거든. 이것을 사람이 지나갔을 때 여기서 움찔하는 사람과 그냥 물러갈라 지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여기서 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걸음걸이, 말하는 말투, 둘러보는 거, 거기서 딱 봤을 때 그것을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쪽에 체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가서 잣나무도 있고, 흑나무도 있고, 그래서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속이 드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구가 뭐냐면, 입국 심사하는 신사들과 엑스레이 알게. 그래서 딱 와서 이제 기본값이 나온 거죠.
이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댓글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쓸만한 놈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형님 누가 왔어? 하면서 또 올라가면은 여기 앉아서 이제 신상털기가 들어가요. 보통 2박 3일 동안 술 먹으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공부를 뭐 했고, 생각은 어떻고, 응? 그래도 이제, 이거 뭐야, 우왕이 어쩌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나부터 해가지고 쫙 털죠, 이렇게. 그래서 요놈이 쓸만하다 싶은, 괜찮다 싶은 놈들은 그냥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쓸만하다 싶으면 여기서, 야, 거기서 위로 꺾어줘봐 하면 이렇게 또 올라오면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잉어를 키웠으면 아마 이제 봉과 곤과 붕에 대한 얘기가 있었겠죠. 나무다리를 건너서. 근데 여기도 또 우리 우암 선생이 와서 한 글자 또 해놓고 갔네요. 소설처사 양궁지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처음 온 사람이 올라갈까요? 계단이 좀 높은데? 못 올라가겠죠?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여기에 굴뚝이 요 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때면 완전히 타가지고 연기가 차가워지면은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메꾸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다가 이 담장이 그러고 있는 거죠. 요 뒤에 계단이 있거든. 이게 그냥 너 집에 가라 하고 있는데 계단이 있으면 이게 좀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생각을 할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딱 막아주잖아요, 이렇게. 딱 올라가보면 이런 자리가 나와요. 이 뭐 나무가 옛날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물어보는 거지. 왜 비어있는 공간에 나무 하나 서 있는 거야? 응? 너 한번 해볼래?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네? 머리 조심. 이게 한 1600 정도밖에 안 돼요. 1500 정도밖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네? 그러죠. 여기 가면 요 높이가 이쪽에 온 사람의 문이 여기 있는데요. 자기 머리 위에 다니 있어요. 여기 어떤 어른이 있지. 그놈이 아무리 설찬해도 국민에서 말 한마디 하면은 이게 맥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여튼 이 방향 중에서 오셨어요? 가진 않고요? 여기 예전에는 그 양식 아저씨가 여기가 재워뒀어요. 소소원, 저을당, 여기 뭐, 이거 지도도 해놓고, 이 방이 아마 근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문학에 있어서. 이게 생각이 어떻게 그 집에 미치는가에 무례한 문제고요. 이렇게 집을 졌거든요. 이 그림 하나면 옛날에는 집을 다 졌어요. 이게 가도라고 하는데요. 이 집은 이제 금안낙지라고 해서 굴에 보면은 굴에 있어요. 운조루라고. 여기 아니 운조루인데. 이 나무가 보면은 있지 않았어요. 한 방이에요. 10m 가까이 되는데 워낙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그냥 한 방으로 쳐버렸더라고. 나무가 죽은 나무를 잘 써요. 여기. 이 안에 보면 볼을 한번 꼭 보세요. 가게 되면은. 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재밌어요. 그리고 기술도 좋아.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고. 네, 한 방이잖아요. 나무. 지휘사의 나무들 갖다가 써가지고. 그리고 목수들이 이 근처에 바닷가 근처에 선목들이 들어와요. 선목들이 곡선 가는 데는 도사들이에요. 휴어진 것 가는 데는. 그런데 이런 거 나무보다도 이 집을 갖다 오래 버티는 거는요, 요놈이에요. 이게 뭐 같아요? 뒤죽. 여기 보면 타인능해라고 써 있어요. 그죠? 배고픈 사람이 와서 이렇게 꺼내가라고. 여기가 빨치산이 낮에는 경찰이 주인이고 밤에는 빨치산이 주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남아있다는 거지. 다른 집들 다 주차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꽂혀있는데 이 집이 남아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연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나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불화살 한 방에 끝나요. 저 집 같은 경우도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벌써 타서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집이 오래가기 위한 건축 요소로서 인심이 필요한 거예요. 거꾸로 보면은.
그거를 분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뭐 정조의 문제는 18세기 때 어쨌거나 그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실험들, 기초들을 닦아왔죠. 뭐 그러다가 다 하진 못했지만은, 정조의 그림이에요. 파초도. 굉장히 건축적이죠. 이 그림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홍대웅이라고 북학파의 시작인 사람이죠. 이 양반이 유의산 문답이란 그 짤막한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별을 보듯이 저 별에서도 우리 보면 별처럼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초목과 금수와 인간이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얘기, 화이부동하지 않다. 오랑캐와 중심이 있는 게 아니다. 이쪽에서 반대로 오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것들 틀을 딱, 그 얘기가 아주 이렇게 재밌게 써있는 글인데. 정조 주기 2년에 만든 집이에요. 지금은 없고. 아마, 요게 이제, 습격을 다시 이런 애들이 조선 총독부 쪽에 정도 받고, 조선 고적도보라는 문화재 조사들을 쫙 해왔던 것 중에 나와 있는 책의 사진이죠. 이 2층에가 이제 청라 외부에서 온 책들로 꽉 차 있었고, 여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 정조가 여기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홍대장서 이런 데 보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런 형태 집이. 지금 창덕궁 가면은 비원 들어가는 거 입구에 옛날 약방을 썼다는 동궁 자리가 있거든. 거기가 저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 밑에는 없고 그냥 기둥만 있는 방식인데. 뭐 한옥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는 게 좀 세지. 다른 사람은 뭐 그냥 한옥이네 그렇겠지 뭐. 어수문이죠. 규장각이었고. 정조가 이제 30년 동안 새 손으로 저기 이제 썩고 있으면서 계속 사람 불러가지고 공부들을 했죠. 홍대웅이 개방으로 9개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책을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했더라고. 그리고 즉위할 때 홍대웅이 4사람을 청구를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규장각 직서로서 계속 그 책을 갖다가 선택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박재관이나 이득공, 이서구,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죠. 서울들. 저때 좀 뭐가 됐으면 좀 뭐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게 지금의 모습이고요. 뇌과학자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예,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질문되는데, 이 좌뇌와 우뇌가 이게 따로 하다가 지금 이게 통하지 않았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 둘을 갖다가 호출할 수 있는 전두엽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냐. 1910년대에 이 비엔나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이번에 갔을 때 에건 실레의 그림을 보니까 독일 주의 노여운 것과 그다음 일본 추나를 갖다 섞어가지고 묘하게 만들어냈죠. 그런 감각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했던 것 같아요. 소시로도 거기 있었죠. 그 다음에 누구야, 발도르프 만든 슈타이너, 스탈린, 아인슈타인, 그런 인간들이 거기서 맥주 먹고 있었던 분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우리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못할까요? 한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쪽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쪽에서 호출해가지고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목재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아요. 지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옥도 일단 기둥을 지가 서 있어야지 집이 짜져. 나중에 여러 가지로 짜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자기 스스로 서 있어야지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스스로 조세성을 가지지 않고, 분업화 사회에서 뭐 한 가지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둘 통합하고 자기가 그에 대해 선언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어떤 나무의 마음이라고 봐요. 원래 나무가 지가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어쨌거나 지가 서 있는 거죠. 이게. 그 안에 그런 그 모든 세상 일을 갖다가 품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뭐 혹시나 이렇게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